자, 민주당 범야권 연석회의 조국 제안 사실상 거절.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갈라치기. 조국이 윤석열의 편이고 이재명의 적이다. 뭐 이렇게 가는 거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제가 말씀드리죠. 비판과 저주, 비난은 다르다. 범야권 연석회의를 조국 대표가 제안을 했어요. 그때 저는 살짝 오바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민주당은 사실상 거절했습니다. 애매했거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견제하는 구도가 형성되는 분위기다. SBS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거기까지 가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무튼 조국혁신당의 연석회의 제안을 거절을 했어. 조국 대표가 뭐라 그랬냐면 윤 대통령과 만나기 전 일단 영수회담을 한다고 하니까 범야권 연석회의를 만들어 주도해달라. 회담 전 야권 대표를 만나 총의를 모으면 더 큼이 실릴 것. 그리고 이때 당시의 연설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쫙 들어봤거든요. 조국이 무슨 얘기를 하나? 하도 조국에 대한 저주 갈라치기를 많이 해서 저는 중립 끼워놓고 조국이라는 정치인은 검증의 대상이다 라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연설하나 봤는데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맨 앞에 앞장서 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범야권 연석회의를 만들어 주도해 달라고 한 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건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래서 제가 조국 혁신당이 지금 정치력이 좀 떨어지는구나. 조국이라는 인물도 정치 신인이고 정치력이 떨어진다라고 느낀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취지는 이런 거였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윤석열 만나기 전에 야권의 의견까지도 다 포함해가지고 가지고 가면 더 힘이 실리지 않겠느냐 이런 거였지만 제안한 것 자체가 저는 좀 모양새가 이상했어요. 민주당의 박성준 수석 대변인이 이번 회담은 대통령과 민주당과의 회담이야. 대통령이 야당 목소리를 듣고자 하면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당 대표를 만날 시간을 가지면 되겠지. 근데 범야권 약간 선 넘는데 약간 이런 반응이죠. 민주당 입장에선. 제안을 거절한 거예요. 당내에서도 굳이 응해야 하나?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 야권 대표로 하면 누구까지 만나야 할지도 모호하지 않나? 범야권 대표들을 다 같이 만난 연석회를 만들어보면 이준석도 만나고 새로운 미래 대표도 만나야 되나?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불어민주연합에서 이제 빠져나가는 사람들도 다 만나야 되나? 조 대표가 존재감 키우려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다. 이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죠. 이거는 주도권을 좀 잡고 가고 싶다라는 욕심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연석회의 제안은 내용을 쭉 들어보면 무슨 말 하는지는 알겠는데 결국은 그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들어가지 않아요. 민주당에게 이재명 대표에게 조국이 제안했다 라는 것만 남습니다. 이것만 남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정치력이 부족하다. 저는 조국의 연설을 처음부터까지 다 들어봤다고 말씀드립니다. 그거 전제하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조국 대표를 지지하는 분도 있고 조국 대표를 의심하고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 얘기하는 게 진짜 까다로워. 그래서 저는 다 듣고 보고 말씀드립니다. 조국 혁신당 교섭단체 구성 추진 이거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싸늘하다. 그럴 수밖에 없죠. 민주당을 뽑아준 국민들이 있는데 교섭단체 구성 추진에 민주당이 앞장서는 건 말이 안 돼요. 이거는 약간 SBS의 이상한 논조긴 한데 당연한 겁니다. 교섭단체 만드는데 민주당이 나설 이유가 없죠. 그리고 22대 국회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제도 개선안 10석이나 14석 이렇게 원내 교섭단체의 숫자를 줄이는 건 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했어요. 제도 개선안인데 22대 국회에 가야지 되고 쉽지는 않다.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이거 공약으로 내긴 했지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해병대 최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 여기에는 협력관계 계속될 것이다. 대여 공세 협력 형태는 계속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민주당이 21대 국회 최상병 특검법 처리를 추진하자 조국 혁신당은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그리고 개원 후에 총선 공약인 한동훈 특검법 처리에 민주당이 협력할지도 주목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민주당 관계자는 한동훈 특검법 당론으로 정할지 모르겠지만 굳이 반대할 이유도 없지 않나? 자연스럽게 표결하면 될 것. 이게 맞아요. 흐름이라는 게 순리라는 게 있거든요. 조국 대표의 연석회의 제안 그 뜻은 총 내용을 들어보니 이재명 대표가 앞장서서 해달라. 이재명 대표에게 힘을 더 실어주고자 하는 뜻도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받아들이는 사람은 조국이 이재명한테 제안했다라는 겁니다. 네가 뭔데? 라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력 부재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사람들은 바빠. 조국의 그 연설 내용을 전부 다 듣지 않아요. 공개적으로 할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비공개선으로도 할 수 있었던 건데 공개적으로 한 게 저는 큰 실수라고 봅니다. 조국당 한동훈 특검법 논의 돌입
이재명 대표는 범야권 의견을 경청할 것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조국혁신당은 일단은 한동훈 특검법 들어가면 우리 할 거다. 한동훈 특검법 논의가 시작됐다. 민주당하고 논의가 시작됐다라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껄끄러운 거 조국혁신당이 앞장서서 해주면 못 이기는 척 투표장에 쓱 가면 돼. 당론으로 결정 안 해도 내부적으로 이건 가야지. 이런 분위기가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조국혁신당을 밀어준 거예요. 그런 거 하라고. 주도권 싸움 같은 거 하면 조국혁신당은 망합니다. 조국혁신당을 밀어준 이유는 명확합니다. 선명하게 싸우라.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못하는 영역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이 긁어줘라. 그거 하겠다고 선언하고 시작했잖아요. 그게 먹혀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제안을 하거나 이런 부분으로 가면 주도권을 쥐고 싶어 한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거기다가 뭐가 있냐. 김윤 서미화 당선인 민주당 합류입니다. 조국혁신당이 원내 교섭단체를 하고 싶다. 하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더불어민주연합에서 시민사회단체의 부분으로 김윤 서미화 이 두 분이 있었는데 이분을 포섭하지 못했어요. 이분을 포섭하지 못했다. 결국은 정치력의 부재. 이걸 드러낸 겁니다. 재밌는 건 조국 대표는 원내 교섭단체 만드는 걸 목표로 하지만 급하게 하려고 하지 않고 있다라는 인터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꼬실 수 있는 정치력이 있었어야지. 근데 이분들은 민주당으로 갑니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러면은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꿔주기 전에는 죽어도 원내 교섭단체를 못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내 교섭단체 욕심도 내려놔야 돼요. 열심히 하다 보면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어줘야겠다라는 여론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순서가 바뀌었어. 조국혁신당을 지지자들이 밀어준 이유는 명확합니다. 민주당이 못하는 영역을 조국혁신당이 대신 해줘라. 이거예요. 이게 전부야.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않으면 조국혁신당은 망합니다. 장담하는데. 조국혁신당을 지지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재명 지지자들이에요. 근데 조국혁신당이 자기들이 잘나서 뽑아준 거라고 착각을 하는 순간 이 당은 그냥 문 닫습니다. 보통 국회의원이 되고 나면 변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국회에 들어가면 민심과 다른 내용의 여론이 돌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내가 잘나서 국민들이 뽑아줬다라고 착각하는 순간 이 당은 그냥 문 닫아요. 원내 교섭단체 욕심도 버려야 되고 주도권 잡고 싶다라는 욕심도 버려야 됩니다. 지금 김윤 서미화 같은 시민사회 지분으로 들어온 국회의원들도 포섭이 안 되잖아요. 이분들부터 잘 포섭을 해서 조국혁신당으로 모시고 오고 뭔가 그런 식으로 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은 그냥 싸워줘야 돼. 누가 있습니까? 정치를 오래 한 사람들이 없잖아. 다 정치 신인들이에요. 제가 예상하자면 사고 치는 사람들 많이 나옵니다. 조국혁신당에서 사고 치는 사람들 많이 나와요. 민주당에서는 안 나올 것 같습니까? 민주당에서도 나옵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에서 조국 대표가 감옥에 가게 된 이후의 조국혁신당의 스탠스도 매우 걱정스럽다. 우려스러운 장면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경고를 하는 겁니다. 조국혁신당 지금 정신 차려. 니들이 먼저 민주당에 이재명 대표에게 뭔가를 제안하거나 뭐 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 검찰과 싸우고 윤석열 정권과 싸우는 것, 이거 말고는 지금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시너지가 난다고. 한동훈 특검법 이런 거 논의하고 22대 들어가자마자 바로 들이받아 싸워주고 이런 거 안 하면 조국혁신당은 진짜 망합니다. 싸늘히 식을 거예요. 조국혁신당의 존재 이유는요,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 때문에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내에서 너무 고생하니까 검찰하고 제대로 싸워주겠다고 하는 조국혁신당을 밀어준 거예요. 호남 지역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밀어준 이유가 뭡니까? 근데 자기들이 잘나서 뽑아줬다고 착각에 빠지는 순간 망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조국혁신당이 움직이고 있는 걸 봤을 때 일단 정치력은 부재합니다. 신인들이잖아. 정치 신인들이란 말이야. 그러면 옛날 정치인의 공식 같은 거 따라하고 흉내할 생각하지 말고 본인들이 얘기했던 쇄빙선 역할, 들이받는 역할, 앞장서는 역할, 이거에 집중하면요 조국혁신당은 더 커질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안 하고 세력 규합하고 내 정치적인 입지를 더 키우려고 하는 이딴 짓 하는 순간 망합니다. 지금 시청자들의 채팅에 나오는 반응이 저는 대충 맞다고 생각합니다. 들떠 있다. 지지를 많이 받아서 뽕에 취해 있다. 초심을 절대 잃어서는 안 된다.
지금 첫 단추부터 저는 잘못 끼고 있다고 봐요. 22대 국회가 열리고 나서부터 출발이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약간 들떠 있다. 요대로 가면 조국혁신당 그냥 망하는 거예요. 지켜봅시다. 그리고 조국혁신당에 대해서도 확실한 건 있어요.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이 못하는 역할을 해주면 이재명 대표에게 100% 도움이 됩니다. 민주당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수권정당이기 때문에. 이걸 조국혁신당이 해주기만 하면 우리 속이 시원하겠죠. 잘해야 된다. 들뜨지 마라. 조국혁신당 너무 니들을 기대하고 니들이 너무 사람이 좋아서 찍어준 게 아니라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재명에게 도움될 것 같아서 찍어준 거라는 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